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1년생 여자분의 그 파산 면책 신청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환가 포기 신청에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동산을 환가 포기했습니다. 본인 게 아니고 이제 배우자 거니까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제 이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채권자 이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이의가 있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는 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주거 이력을 보시면 2004년도에 현재까지 송파구 마천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3년간 거주하던 중 마지막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가 어떻습니까? 보통 아파트는 많이 오르잖아요. 중간중간에 많이 오르고 사놓으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2배로 오르고, 빌라는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민사소송도 해보고 빌라는 보면 참 집주인, 그러니까 빌라를 지어서 파시는 분들이 건축 자금을 빼기 위해서 전세라든가 아니면 실입주금, 근저당을 많이 설정을 해놓고 일단 뭐 들어가죠. 소액의 그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분양을 받는데 1, 2년 지나면 해당 지역의 어떤, 이것도 1억 9천에 샀는데 실제 뭐 본인들 얘기로는 1억 뭐 한 3, 4천, 은행 대출이 1억 3천이거든요. 대출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경험상 그 파산에서도 해보고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소송 같은 걸 경험해 보면 빌라의 어떤, 빌라가 하여튼 아파트는 사면 오르고 빌라는 산 후 떨어진다. 이게 거의 정설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직업 이력은 2017년에서 19년 이제 일용직으로 쭉 지내다가 가정주부였어요. 현재는 어린이집 교사로 월 205만 원. 그것도 아마 정부 보조금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탄 시기는 2011년 4월인데 제부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던 중 사고로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여동생 부부가 대출을 받고 빚독 쪽에 이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고, 그러나 여동생은 2년 정도 가출을 해서 결국 신청인 보증인이 다 뒤집어 써야죠. 이로 인해 남편이 월급이 압류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 현재는 어린이집에 취업되어 이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죠. 채무가 얼마죠? 1억 4천입니다. 또 이 일로 아마 배우자하고도 처가 쪽 여동생, 그러니까 친정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동생하고도 아마 이죠 남편하고도 거의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별거를 하고 동거를 하더라도 뭐 사실상 남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신청 경험은 없고요. 이혼 전 이제 현재는 별거지만 이제 뭐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린이집 교사죠. 아버지는 구리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남편이 있는데 이제 토목 일용직으로 이제 건설 현장 다니는데 이제 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애들 때문에 애들이 이제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죠. 조금 있다면 거의 이혼한, 사실상 이혼 단계입니다. 1억 4,800만 원.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에서 진영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그래서 아마 이런 빚이 거액으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재산 채권 뭐 있어도 의미 없고요.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삼성화재 보험해약금 24만 원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이 없고, 일단 배우자 명의로 빌라가 있습니다. 시가는 한 1억 6천, 대출 1억 3천이고요. 1억 9천에 샀어요. 3천 떨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판다 하고 한들 3천만 원이면 서울에 어떻습니까? 3,700까지니까 면제재산 범위 내죠. 매각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과감하게 뭐 배우자 재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껍데기죠. 포기했고 법원도 뭐 특별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판사님도. 그리고 특히 채권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런 채권자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정확한 시가를 또 산정을 해서 매각 실익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만 아파트가 아닌 이상 빌라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그 삼성화재 보험회합 가급 70만 원 있지만 이것도 뭐 별 문제는 없는 재산이고 부모 재산 없고요.
자녀 기타 재산, 자녀님 아직 미성년자니까 환가 폭이 배우자 채무자의 삼성화재 보험해약금급 24만원, 집행제한 범위 내 150까지는 면제재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면제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법원에 신청을 해서 14일 내에 판사가 면제재산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통상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비 지금은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보험해약금급, 예금, 기타 뭐 유체동산 특정을 해서 생계비 상당한다고 생각한 금액을 특정을 해서 판사가 결정을 한 거는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보험해약금급 24만 원은 민사집행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파산 절차에서도 관제인이 환가할 수 없는 강제 집행 제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제한 재산하고 면제 재산을 합쳐서 자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범주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건 법리적인 얘기고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환가 진행 재산은 없습니다. 기타 재산 없고요. 면책, 저는 이게 있었구나. 20번에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거든요. 판사님 맨 마지막 이거만 딱 보고 파산 폐지 면책 절차 종료와 관제인은 더 이상 할 게 없겠구나. 맨 마지막에 쓰는 습관이 있어갖고 이 21번은 20번은 그냥 무시를 합니다. 보고서를. 어머니 돌아가셨고 상속재산 없고요. 배우자 명의 주택, 소형 빌라가 존재하나 구입시 가격이 1억 9천만 원보다 하락하였으며 구입시 가격 1억 9천만 원보다 현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고 대출금 1억 3천만 원으로 한가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1억 6, 7천 돼도 1억 3천 빼면 3, 4천 배는 안 되죠. 실제 가치가. 근데 또 남편 거예요. 그럼 사실 뭐 채무자 이 채권자들은 이거 뭐 민사에서는 건드리지도 못하죠. 파산에서만 이제 좀 일부 부부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건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이거는 실제 가치가 3, 4천 배이 안 돼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채무자는 소액의 보험해약금액 외 재산은 없으며 현재 유치원 교사의 급여로 두 자녀를 부양하여 배우자와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수년째 별거 중이고요. 유치원 교사의 급여 205만 원. 이것도 이제 현재 파산 선고 이후의 소득이죠. 이것도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신득재산입니다. 결론은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선 치더라도 뭐 무조건 한가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정을 봐서 한가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